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조술주 교수님 너무 장시간 제가 고생시켰나? 아닙니다. 뭐 재밌습니다. 제가 이제 정치를 딱 20년 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그 만사형통형 모델이 우리 정치인에게도 또 대한민국 정치에도 좀 결부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고민해 보셨을 테니까 좀 말씀해 보시죠. 네. 뭐 만사형통이니까 어디나 적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은 정치가 뭐냐 이런 거에 대한 정의를 내려야 되는데 결국은 정치는 국민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한마디면 그거죠. 한마디로 그건데 근데 국민의 삶이라는 게 뭐냐 이걸 정치인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저는 항상 이제 이게 의문인 거죠. 왜냐하면 인간이란 모델을 저도 사실은 늘 인간을 다루고 있으면서 이런 모델을 생각한 게 최근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국민의 삶을 보람되게 해주는 것이 정치인데 국민의 삶이라는 것에 대한 정의를 정치인들이 정확하게 내려야 올바른 정치를 할 수 있다. 근데 사실 대한민국 지금 정치인 중에서 30세 이하는 그래 많지 않을 겁니다. 외국에 비해서 숫자로 적은 편이죠. 뭐 한둘이 있을까 말까 하고. 아마 대학을 나오지 않은 사람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러면 정치라는 것은 당연히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문제는 그것을 정치를 함에 있어서 적용하지 않는 거죠. 망각하고 사는 거죠. 대부분. 맞습니다. 그 이제 편가르기 하고 자기 정파의 어떤 이익을 따지고 그렇죠. 자기의 출세를 따지고 이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정치하면서 이제 사리 사욕, 당리 당략 피해라. 그런데 저도 정치를 해보면 갈수록 그게 더 심해지는 것 같아요. 그것이 이 사회의 그 일반 국민들의 수준을 정치가 잘 못 벗어나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점점 이제 물질주의로 빠지니까 그 물질주의라는 게 꼭 돈만은 아니란 말이죠. 어떤 뭐 권력이나 지위나 자기 어떤 이익이나 뭐 이런 것들이니까 너무 그쪽으로 편향되다가 보니까 우리 정치가 좀 망가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만사형통형 모델을 우리 정치인부터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됐으면 좋겠으니까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 철학의 문제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물질적인 거죠. 사실 중요하죠. 그 모델로 보면은 생물학적인 이런 거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죠. 먹고 사는 문제. 그러니까 이제 항상 뭐 정치 그러면은 꼭 경제적인 것만 따지고 먹고 사는 문제 이런 것만 하는데 일단 1차적으로 먹고 사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정치인들이 정신적인 면에서는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그렇죠. 근데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운동을 하는 정치인이 얼마나 있느냐. 굉장히 회의적이고요. 오히려 국민들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데 천재들이 제가 우리나라 정치인들 같아요. 아주 귀재들이야. 정치를 20년 했는데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예외, 뭐 정 기자님 같은 예외적인 분도 계신데 일반적으로 나와서 하는 사람들은 아주 그 운동이 모범이 될 만한 운동을 하는 정치인이 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불편하게 만드는 데는 귀신들이고, 그러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고, 세 번째는 소셜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이라고 하는 게 사회적인 갈등은 있게 마련이에요. 사실 갈등을 통해서 발전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발달이 되는데 그게 정치죠 또. 그게 정치죠. 근데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정치가 발전이 되고 국가가 발전이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을 시켜요.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을 시키고 거기에서 얻는 반사이익을 가지고 하려고 그러니까 더 혼란스럽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갈등을 건강하게 해결해야 될 사람들이 편의주의, 내 편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의도적으로 갈등을 유발을 하고 거기서 생기는 반사이익을 얻으니까 이건 거꾸로 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영적인 주제입니다. 내 모델에 의해서는. 영적인 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 문학, 철학, 예술 이게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그 정치인들이 일반 사람들의 영적인 면을 호전되게 해줄 수는 없어요. 그런 능력은 없고. 근데 영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는 분야들이 있잖아요.
근데 정치인들은 돈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정치인들은 영적인 문제를 다루는 사람들을 도와주되 간섭하지 않는다. 이런 원칙만 생기면은 아주 심플하게 조화로운 사회를 만들어 나갈 수가 있죠. 근데 개념이 없거든요, 사실은. 개념이 없으니까 정권 바뀌면은 뭐 문학 예술 쪽도 그냥 줄서기 만들고 편가르게 만들고 하니까 그거는 거꾸로 가는 거죠. 그렇죠. 저도 정치를 해보니까 이게 이 사람들의 그 수준이라 그러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개인의 돈은 아닌데 국가의 예산을 지원을 하거나 해서 하되 간섭하지 마라.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이제 그 수준에 따라서 아직은 간섭하는 수준인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지금 여러 가지 대중문화, 소위 K컬처라는 뭐 BTS를 포함해서 이런 것들은 정부가 손을 댄 적이 없거든요. 정치가 벗어나 있다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게 크게 발전하는 겁니다. 바로 정치가 그렇죠. 손을 대가지고 되는 게 없어요. 그죠? 시작하면 많은 거예요. 그거를 정치인들도 아는 겁니다. 알면서도 아직까지는 그걸 행하는 데는 은행 일치를 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거죠. 어렵죠. 이제 정치가 아까 모두의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게 당연한 건데 그 삶의 질에는 지금 교수님 말씀하시는 그런 이제 물질적인 거, 그건 신체적인 거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정신적인 거,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 뭐 영적인 거 이런데 이제 너무나 이제 그 초기 단계라고 그럴까요? 아주 그 물질적인 그런 단계에만 머무르 있으니까 몸은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거나 몸은 건강한데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그럼 이 사연으로서 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꼴이 돼 있는 거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치하면서 부끄러워요. 진짜로 제가 딱 하나만 얘기하라고 그런다면 정치인들을 모아놓고 좀 얘기를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세상에 직업이 억수로 많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직업에 대해서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기가 하는 일이 보람이 그렇죠. 있고. 근데 자기 직업을 폄하하는 직업은 정치인들밖에 없어요.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국회에서 막 싸우잖아요. 싸우다가 밀리면은 정치적인 발언하지 말라 이러거든요. 이 정치적이라는 게 나쁘다는 걸 알고 있어. 정치적인 밀리면 정치적이란 말은 이게 무슨 거짓말과 매니플레이션과 그냥 이런 게 정치적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정치적이라는 말은 국민의 삶을 보람되게 해준다는 뜻으로 사용돼야 되는데 궁지에 몰리면 도망가기 위한 방법으로 정치적인 발언. 이 정치적인 발언이라는 게 나쁜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건 정치인들이 자기 직업을 나는 맨날 그 소리 들으면은 시정 잡배들도 저런 소리 안 하는데 깡패 짓을 해도 지대로는 보람을 느끼는데 어떻게 자기가 하고 있는 정치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지 말라 저런 말을 하냐면 정치인들이 좀 정신을 바짝 좀 차렸으면 좋겠다. 네, 지금 겁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법률도 필요하고 근데 그 법률을 적용하는데 이번에 의정대란 때 그 법률과 시행령 가지고 행정부가 급박하는 걸 보면서 제가 굉장한 분노를 느꼈거든요. 그것은 초기 법률주의적인 것이고 그것은 법치주의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법률주의 나라 같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법치 국가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제가 화가 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이 국민들의 어떤 여러 가지 뭐 아까 지금 말씀 예술적인 거 포함해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거란 말이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지금 좀 부족하고 그리고 이제 그 정치를 하는 나름의 분명한 목적과 한목적적인 뭘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정치권에 들어오면 흔들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걸 보면서 참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 정치가 현재로는 점점 더 나빠져 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데는 사실 불문율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상식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것들이 불문율이잖아요. 그게 꼭 공중도덕뿐만 아니고 불문율인데 예를 들면 국회에서는 서로 발언을 할 때 상대를 여야를 떠나서 상대당을 떠나서 그것은 존중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 하나의 불문율이거든요. 그리고 의장에 대해서나 선배에 대해서나 예의를 갖추는 거 이건 불문율인데 이런 불문율이 깨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같은 분들이 이제 이 시정잡배라는 소리가 이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상임 밑에 보면 우리 있을 때도 그랬지만 이게 갈수록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과거에는 그래도 이제 오후에 전식사나 또는 모임에서 같이 이제 대화도 하고 서로 이렇게 뭐 있었는데 요즘 들어보면 전혀 그런 게 없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대로 가면 정치만 그렇게 갈등 속에서 투쪽 나는 것이 아니고 사회가 투쪽 세쪽 날 수가 있다. 굉장히 이제 위험하다. 그렇게 보면 이제 교수님 같은 분들이 많은 그런 정치인들에게 이제 강의를 하고 하면 좋은데 제가 지금 볼 때는 그 차분하게 앉아서 교수님 말씀 들을 자세가 돼 있는 정치인도 굉장히 적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경 써야 되는 게 지금 가정교육, 사회교육 다 무너졌으니까 우리가 어쨌든 지금 인성교육이나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만사형통은 인간 모델에 맞는 인간을 만들어내도록 우리가 소위 우리 사회의 지도자나 배운 자들이 좀 나서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하여튼 정치에 대해서 제가 정치를 한 사람이고 현재도 전혀 정치와 무관하다고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은 좀 상가합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저 부끄럽게 짝이 없습니다. 아니 뭐 제가 정치인 말씀드린 건 이상 같은 생각을 가진 정치인들이 그것도 좀 많으면 좋을 것 같은데 거의 없다시피 사실 부끄럽고요. 지난 한 몇 년 동안 제일 문제는 아까 말씀하신 인성의 문제거든요. 옳다 그르다. 그다음에 정의가 뭐냐 불의가 뭐냐 선악이 뭐냐 이건 어떤 사회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가지고 일정한 가치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기본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옳고 그름, 정의와 불의, 선과 악, 자랑스러움과 부끄러움 이런 기본 틀이 완전히 무너져 버렸으니까 진짜 아주 너무 심각한 상태가 된 거죠. 너무 심각한 상태. 그러니까 딴 것보다 그것부터 이제 잡아나가는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이런 노력이 돼야지 개인도 살고 국민도 살고 나라도 살지 이게 지금대로 가서는 다 죽는 거죠. 다 죽는 거죠. 지난번에 국힘의 그 전당대 때도 보면 그렇고 제가 이제 선배로서 후배들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렇게 보면 참 부끄러워요. 그런데 그 스스로 자기들이 하는 은행이 이게 국민들에게 정말 부끄럽다, 역사에 부끄럽다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그 부끄러움이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염치가 없는 치라는 게 치부잖아요. 부끄러워 치자인데 이게 없어지는 그런 사회가 되니까 참 걱정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맑은 샘물이 계속해서 나와서 우리 강물을 조금 더 정화하려고 애들 쓰고 하듯이 계속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해주시고요. 그런 노력을 해주셔서 우리 사회가 경제적으로만 일정 수준에 도달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한 나라가 아니라 거기에 국민의 수준이나 정치의 수준도 같이 물려서 선진 정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추석을 맞아가지고 장시간 이렇게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대담 한 것은 추석 기간에 추석 특집으로 시청자들에게 소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고 우리 민족의 명절인 추석 연휴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